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TV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담화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김여정이 최근에 서해 노동신문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노동신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의 본질을 말하기에 앞서서 김여정이가 서희 백두혈통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후계자라고 등단을 하면서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등단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저도 북한에서 생활했지만 입이 참 거칠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어지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짐승으로 비하하기도 했죠. 그래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라고 이야기를 했은즉 사람이 아니다, 현재는 짐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인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꼭 현재 너는 짐승이야, 짐승보다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한 사람들이 그 말에 고칠다는 거는 사실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북한군 6.20 훈련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자주포 군단 예술선전대 작가를 했는데, 그때 작가의 업무가 하나는 매 기념 날마다 종합 공연을 진행하는 것, 약 100명의 저희 문선대 군인들을 데리고 종합 공연을 진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군단사령관 정치위원회 보고서를 이제 초안을 써주는 것, 뭐 등등. 그 외에 또 무슨 김정일에게 드리는 편지 2월 16일마다 4.15 때 뭐 이런 맹세 이런 것들을 다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서희 1년 중 약 20여 회에 걸치는 기념일 때마다 선전대 대원들을 데리고 종합공연을 준비하는데 이제 작가 글을 쓴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이러이러한 경축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이상으로서 이러이러한 경축공연을 끝마치겠습니다. 까지 모든 대본을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제 밑에는 물론 서브 작가들이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글을 배우는 친구들이고 제가 다 쓰곤 했는데, 서희 2월 16일 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을 서희 이제 김정일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식의 예술 공연을 진행했고요. 공연 때마다 나오는 노래,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지정된 기성 작품을 가지고 했지만 그 외에 재담, 뭐 사이국, 선동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쓰곤 했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날 공연, 2월 16일, 그리고 뭐 2월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의 날, 그리고 4월 달에는 4월 15일, 4월 달에 있죠.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의 날, 그리고 4월 25일, 과거에 군대 명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5.1절, 6월 달에는 우리 6.20 훈련소 만들어진 날이니까 그런 공연도 하고, 농촌지원 공연도 하고, 7.27 공연하고, 8.15 공연하고, 9.9절 공연하고, 10월 10일 공연하고, 또 설날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뭐 군사 선동이랍시고 예술 공연을 준비해서 다니곤 했는데, 이때 이제 공연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촉박하겠습니까? 저희 뭐 재담 같은 거 새벽부터 부지런히 써서 쓰는 페이지가 나오는 대로 화술조에 넘겨주고, 이 친구들이 한 절반쯤 암기했을 때 다시 가져오라. 처음부터 잘못했다, 다시 써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매번 진행하는 시연회, 소위 시연회라는 거는 예술공연을 군중에게 보여주기에 앞서서 심의위원회가, 군단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먼저 심의를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연한 작품을 책처럼 묶어서 청정축에 올려보내면 후에 이제 다시 비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됐는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4월 25일, 4월 9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의 날 해가지고 엄청 복잡한데 이 시연회에 소위 시연회까지 공연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애꿎은 대원들에게 이제 제가 소위 작가 겸 연출가로서 닥달질을 하게 되겠죠.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하수처 친구들이 제 마음대로 소위 제 생각대로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작품을 구현해 내지 못한다고 해서 잠깐 지금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 이 씨발년 야이 쌍깠나 이 개같나 하면서 막 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정말 재떨이를 막 날리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그냥 인민군대 말단 작가인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대기 사람들도 잘하더라고요. 우리 선전부장 대령이었습니다. 정치위원 원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시 이제 종합공연, 군무자 축전, 선전대 축전 이럴 때는 청정지국에 평양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때는 당시에 윤치호 선전선동부 부국장 중령이었다가 투스타였다가 이제 쓰리스타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와더라고요. 제가 욕한 건 잭도 안 됩니다. 그냥 인간 같지 않은 말을 막 쏟아내면서 닥달질을 해서 결국은 이 결과물을 김정일이가 보여야 되니까 거기 자기가 의도하고 싶던 대로 의도하던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 자, 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제가 이게 사병 때인데 한동안 이제 청정지구에서 성신에서 청정지구 강습소에서 사회단장 군종 강습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심부름 보장조에 동원돼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2명 우리 사병들이 12명이 동원돼서 그분들 한 200명의 수발을 하고 있었는데 사단장, 여단장들은 도와더라고요. 이 양반들도 이제 아주 점잖아 보이는데 정말 싸울 때는 엄청난 욕들을 하더라고요. 찻집이나 작습니까? 몸체나 아주 우람한 사람들이 정말 목단을 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와 장군들도 모아놓으니까 사람이네 그냥 애들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들도 무슨 당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방해를 넣냐 이런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얘는 장군도 아니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냥 어린애 철부지 애죠. 33살. 이런 애가 서희구 후계자로 등극을 한다면서 나서서 하는 말이 탈북자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권리 같은 입으로 어떻게 내가 처리를 정말 생각만 해도 속이 떨린데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험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 탈북민중에 김성민 하면 그중 말을 곱게 하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씨발 같은 년이 정말 이 권리 같은 게 탈북자들을 향해서 그런 모욕적인 논사를 쏟아내는 걸 보고 참 격분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를 향해서 정말 권리 같은 년 이런 말 하면 유튜브에 걸리겠죠.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기자분이 정말 가면 쓰고 한번 나가서 정말 할 수 있는 역을 다 퍼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구분 혼자 생각일까. 나 방금 전에도 카톡으로 한 탈북자 친구 만났는데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정말 가면 쓰고 자기 욕설 퍼붓겠노라. 가면 쓰고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정말 여기서
야, 너 같은 놈은 정말 상도도 모르는 년이고, 걸레 같은 년이고, 이 씨발 같은 년이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여정이는 격분시켰습니다. 뭐 탈북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여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뭐 소위 탈북자 하니까 저 나쁜 놈들, 소위 저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저 배신자들, 와! 이렇게 했죠. 전 세계가 끓고, 대한민국이 끓고, 탈북자들이 끓고. 이렇게 열한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정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김여정 담화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소위, 북한에서 이제 후계자, 김정은 후계자로 등극하는데 활용을 했다. 그런 요란하고 더럽고 치졸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쏙 뛰어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실 이 상황을 모르죠.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 내부에서 그 소식을 보내주는 분으로부터 당중앙으로 부른다, 부르라고 하라 라고 선정부에서 작가의 신들에게 그리고 기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뉴델리의 정경훈 기자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마 9일자에 뉴델리에 아마 특보인가요? 단독으로 실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0일 날에 노동신문에서 짱하고 나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5월 말쯤 되니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겠죠. 당중앙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김정일이 여러 유튜버들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적으로는 후계자인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오피할까 하다가 소위 만들어낸 게 당중앙입니다. 그래서 당중앙의 지시, 당중앙의 결정, 당중앙의 배려 뭐 이딴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북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야, 당중앙이 뭐냐? 아마 최초에는 김일성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이런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을 당중앙이라고 부르는가 했다가 계속 당중앙의 배려, 당중앙의 선물, 당중앙의 지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슬금슬금 머리가 이거 김일성은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던 참에 이제 80년대에 6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딱 등장하면서 김정일이가 당중앙이었구나. 결국은 후계자를 북한에서 당중앙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학습 효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냈는데 소위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죠. 여태다 생각하고 갑자기 당중앙이라고 확 내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무리니까 당중앙의 제1부부장 동지라고 하면서 김여정의 후계자 등극을 아주 멋지게 포장해버렸죠. 김여정이가 북한 주민들의 정서상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데서 그 어린애를 갑자기 후계자로 내세우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북한 체제를 독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냥 훅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김여정이는 이제 누가 뭐라고 당중앙이라고 부대 안 해도 이제 김여정이는 후계자가 됐죠. 김정은을 대신하는 이원이 됐죠. 그런데 이걸 정말 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저들은 명절도 그렇게 많고 기념일도 많은데 그때 점잖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정말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됐더라. 김여정이 등극을 위해서 이번에 사실 대북전단 문제를 저들이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다. 김여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 번에 한 게임에 내가 김정은을 대신하는 후계자다. 라고 이제 자신을 이제 어필했죠. 아마 두 번째 김여정 담화의 의미는 아마 두 번째는 문재인하고 안 놀겠다. 뭐 이거 선포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저도 한국에서 정권 교체를 많이 겪어봤고 대통령도 5분이나 봤는데 그때마다 저들이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 좋게 평가했던 좌파 김대중
노무현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약 5, 6개월 만에 야,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했던 게 뭐냐? 바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괴뢰욕도, 이명박 욕도, 남조선 괴뢰도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노동신문은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민족끼리나 뭐 아리랑, 메아리 이런 것들처럼 대외 선전 매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주로 대상하는 선전 매체입니다. 이 선전 매체에서 남조선이 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다시는 이 정권 동안에는 되돌리지 않겠다는 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다시는 내 너희들하고 안 놀아 라고 하면서 수위를 지금 올리고 있죠. 문재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하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짐승이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짐승, 과거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지금 마음을 지금 슬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바보 시라손이 욕도 미국의 호수아비 별의별 죄가 다 나올 겁니다. 를 북한 주민들에게 오필하기 위해서 담화를 통해서 소위 북한 주민들을 골기시켰죠. 탈북자 타더라 찢어 죽이라 남선 괴뢰도당 우리의 족이다. 문재인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돌려 세웁니까 이거를. 절대로 되돌려 세울 수 없다는 거 이걸 지금 오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이가 또 했고 이제 김정은이 쯤에 나서겠죠 아마. 나설 건 뭐 뻔합니다. 남선 너는 정말 문재인 너하고는 놀아봤는데 게임이 안 된다. 일단 너처럼 비굴하고 너처럼 막 그렇게 설설 기고 동시에 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놈을 나 본 적이 없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너하고는 이제는 못 놀겠더라. 내가 뭐 국제사회에 나가서 별의별 꼴까부 다 떨고 우리 도와준 척해도 오히려 그게 나는 욕겨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제끼고 이런 과정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서해 한반도가 분쟁 지역화 되면 바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지금 현상입니다. 미국이 지금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앞처리나 똑바로 해라. 니들이나 잘해라. 선거도 다가왔는데 라면서 저들이 본심을 슬슬 드러내고 있죠. 자, 김여정이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후계 등국을 위해서 소위 노동신문 담화를 이용했고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과 담을 쌓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소위 노동신문 담화를 활용했고 자 이거 다음 단계는 미국과 놀아야겠다. 미국을 향해서 지금 뭐 잡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닥친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은 대북 제재에서 해소되는 탈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 중국도 못하고 러시아도 못합니다. 미국과 유엔이라는 국제사회가 하는데 소위 미국의 마음을 일단 돌려야 되겠다. 돌려 세울 수 없다는 거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 소위 11월 대선을 향해서 바득바득 기어오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소위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트럼프를 턱 밑에까지 기어올라서 트럼프에 악을 올리고 결국은 저 트럼프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이 정말 저렇게 간교하고 잔악하게 놀면 선거를 앞둔 트럼프도 혹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만 도 끔찍한 대북 제재 부분적 해제 뭐 이를 통해서 김정은과 야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김여정이 북한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을 하는 험악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김여정이 문재인과 놀지 않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함에도 문재인의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을 박상학, 박정호 두 형제들의 단체를 해산시키고 저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찰의 정말 최악의
최대 우리 민족 탈북민 역사에서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 자유북한 방송은 문재인 고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용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사실들을 바로잡고 역사 앞에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